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대박 플러스 시즌2 목요일을 책임지는 나무노 멘토입니다. 자, 시세의 꼭지와 바닥은 새색시의 치맛자락처럼 휙 지나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는 지나고 나야지 저기가 고점이었고 저기가 바닥이었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사보면 압니다. 내가 사면 가장 꼭지였고 팔고 나면 바닥이었다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너무 뼈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 그만큼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항상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격언도 있는데, 무릎을 알아야 말이지. 그렇죠? 그 무릎을 가르쳐 드리는 방송이 바로 무슨 방송이에요? 대박 플러스 나무노 멘토가 하는 워렌 버핏 2.0 이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나 옵션 투자 안 하는데 옵션 이야기야? 싫어. 절대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오늘 추천 종목 또 맛깔스러운 종목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종목들 다 상담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02-3153-2611번입니다. 무료 문자 가능한데요. 013-3366-0110 무료 문자 013-3366-0110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www.sentv.co.kr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나갔던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가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KTX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잠깐 점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오늘 코스피가 4포인트가량 상승했습니다. 195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1.8포인트 상승하면서 51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환율은 0.70원 상승했네요. 1063.4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흐름도요,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의 전형적인 흐름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사는 듯 하다가 좀 팔았다가 다시 또 사면서 결국 오늘 어떻게 끝났냐면 현 선물 모두 순매수하면서 마감이 되었죠. 최근의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들은 코스닥 종목들을 계속 매수해 나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예, 외국인들 매매 동향 보면 거의 코스닥 쪽으로는 좀 모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반면 기관들은요, 어느 쪽으로 갔냐면 거래소 중소형주를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모두 지금 대형주를 안 매수를 안 하고 있는데요. 역시 계속 눈치 보기 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원래 항상 매년 4분기는요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3분기 실적도 안 좋고,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눈치를 좀 보면서 확인하고 넘어가자, 이런 쪽의 심리가 굉장히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통째로 올리기에는 부족하고 어떤 현상만 일어난다고요? 순환매, 두더지망치 게임 아시죠? 여기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경기 호전은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글로벌, 특히 선진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 기업의 실적들이 좀 떨어져서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기냐 기업의 실적이냐, 두 개가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은요,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구나 이러면은요, 주가는 그때부터 경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뻥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얼마 나온다 그랬습니까? 한 10조까지 기대를 했다가 8조 3천원 나온다 그랬죠? 이것도 트릭일 수 있습니다. 8조 3천원. 극단적으로 사람들의 공포감을 준 다음에 8조 5천원 이래 되면, 생각보다 2천원 더 나왔네? 이런 심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현재 실적은 이런 부분에서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가 좀 팽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을 전체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선진주도의 어떤 종목들만 가서는 안 되고요. 역시 이 중국이나 이머징 마켓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중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 성장률이 좋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오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안 좋게 나오면 중국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고요. 좋게 나오면 그것으로
좋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4분기 실질 GDP가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든 발표만 나면 시장은요, 중국 관련, 그리고 이머징 마켓 관련 소재 산업재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은요, 때론 좀씩 놀아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난 종목 공략주들에 대한 AS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산인프라코어가 제일 먼저 이제 수익률 높은 종목인데요. 일단 그 12% 정도 수익이 나옴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라주고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을 위해서 제외를 시키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진 KPS 요즘 흐름 상당히 좋네요. 한전 KPS가 어느 정도 이제 200일선도 넘어서고요. 이 훈풍이 원전의 신규 발주 소식들 충분히 가능하다는 내용들 나오면서 시세를 타고 있거든요. 시세를요. 이런 종목들은요, 좀 더 끌고 가세요. 끌고 가면 좀 더 많은 수익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요, 상당히 흐름은 양호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시장이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견조히 잘 지켜내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쉴 만큼 쉬었고요.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타이밍이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KTNG도요. 바닥권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흐름이죠. 이런 종목들은요, 아주 뭐 급등할 가능성은 없어도요, 자기 시세를 꾸준하게 내면서 시세를 낼 수 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있어 하는 종목이잖아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입니다. TGB 금융지주가 의외로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이번 순환매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현재 올해 이익 측면으로 본다면요, DGB 금융지주 이 가장 성장률 높을 기업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DGB 금융지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구 사람들 계속 보유하세요.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고향 사랑, 나라 사랑, 주가 사랑, 수익 사랑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볼게요. 지금 소재 산업재군들 중에서 제일 탄력이 떨어져 있는 게 뭐냐면 이 정유 그리고 화학 종목들인데요. SK 이노베이션 보면 최근 5일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꼼짝도 안 하고 나 잡아봐라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제 오늘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나 바닥이야, 이제부터 좀 도망가 볼까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이제 스타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고 떨어진 모습에 위축될 수 있지만은요, 이럴 때 심장 튼튼히 기분 좋게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성중공업요. 삼성중공업 가지고 애태우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 조선주 간다 했는데 왜 안 가냐. 플러스 그래도 미포조선이나 대우조선에 향한 잘 가는데 삼성중공업이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기업은요 실적이냐, 현재의 실적이냐, 아니면 미래의 성장 가치냐, 이거 두 개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냐면 4분기 실적에 쏠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의외로 많이 나쁘게 나오지 않는 종목들이 바로 미포조선과 대우조선 해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은 탄력이 좋은데 4분기 실적이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또 현대 오일뱅크의 자회사 지분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삼성중공업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린 이유는 4분기 실적 보자고 추천한 종목 아니거든요. 2014년 한 해를 틀어서 가장 높은 조선업종 내에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나타날 종목 바로 삼성중공업 밸류에이션상 최저점에 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꽉 붙들어 매셔야 됩니다. 이런데 흔들리면은요 안 돼요. 지금은 머리보다 어떤 게 필요하다? 든든한 심장이 필요한 장세라 그랬죠.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안타까운 종목은요, 이 동국제강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부분이고요.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유상증자까지 한다고 했어요. 예, 포트를 일단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요, 유상증자,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행사라든지 전환사채 행사 이런 거 나오면은요, 결코 주가에 도움이 안 되는, 아직은 수급이 좀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매도하면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S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워렌 버핏 2.0 나무르의 멘토가 시작합니다. 예,
어떤 분들이 지난주 방송을 보시고, 주식 투자하는데 뭐도 옵션 얘기하고 이제 하나도 모르는 거 왜 하냐 이러는데, 아니죠. 이 TV를 보고 계신 분들이 언젠가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제 방송을 다시 돌려보게 할 거예요. 왜냐면, 전 방송사 통틀어가지고, 그리고 여태까지 이 옵션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쉽게 이만큼 설명해 준 사람 없어요. 저니까 가능한 거지. 자, 고마우신지 모르시겠죠. 나중에 보세요. 나무르 멘토 강의 참 좋았다. 분명히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중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듣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언젠가는 그때 금마가 한 이야기가 이거였구나 하는 날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죠?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살 수 있는 권리라 그랬고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라 그랬다. 있는 권리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권리는 아무래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올라가는데 배팅이다. 올라가는데. 그죠? 올라가는데 승부를 거는 건데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언제 수익이 난다? 하긴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기억이 날 리가 없을 텐데 언제 수익이 나냐면 올라가는데 어떻게 빨리 올라가야 된다. 빨리 올라가야지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매도자는 언제 수익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올라가는데 빨리만 안 올라가면 전부 다 내 거야. 안 올라가도 내 거, 가만히 있어도 내 거, 빨리 안 올라가도 내 거. 이게 매도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풋옵션은 반대라 그랬죠. 올라가는데 이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데죠. 떨어지는데 어떻게요? 빨리 떨어져야 된다. 빨리 떨어져야 된다. 예. 이렇게 해야지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옵션 시장이 굉장히 개인들의 참여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거의 지금은 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개인들 참여가 작아지니까요. 작아지다 보니까 전부 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기적이 아닌 이 옵션을 제대로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었죠.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선물이란 놈이 이 현물을 막 휘어다는 이런 웩도독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을 갖다가 가지고 장난을 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옵션을 데리고 오지 않고서는 선물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참 세계에서 희한한 시장인데 주식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4배나 크니까 이거 원래 상품은 주식인데 이쪽이 이만큼 너무 커진 거죠. 비대해져 가지고 주식이 진짜인지 선물이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튼요, 이 선물 투자를 걔들이 투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용하는 게 옵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옵션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제 우리 시장을 이해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옵션이라는 게 결국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바가 어떤 거냐면 시간이 빨리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안 가면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한번 볼게요. 콜옵션은 만약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만약에 올라가는데 빨리 올라갔다 하면 이쪽에서 뭐가 나오죠? 이쪽에서 서울경제TV가 나와요. 뭐요? 대박이 나온다. 대박이. 예. 올라가는데 이게 만약에 샀거든요. 빨리 올라가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자고요. 콜옵션을 사면서 동시에 풋옵션도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 시장이 가만히 있다가 급등을 했어. 그러면 어느 쪽에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급등을 했다. 콜옵션에서 이거 빨리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박이 나죠. 대신에 풋옵션 사놓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물어줘야 돼요? 안 물어줘야 돼요? 안 물어주고 뭐만 된다? 빵원. 자,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옵션이라는 것은 처음에 살 때 돈 주고 나면 아무리 많이 잃어봐야 그 돈 준 게 끝이고 대신에 대박이 나면 무한대로 대박이 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장이 급등을 해버리면 내가 만약에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샀는데 장이 급등을 해버리면 한쪽에서는 처음에 투자한 돈, 예를 들어서 이 풋옵션을 만약에 100만 원씩 샀다. 그리고 콜옵션도 100만 원씩 샀다 보자고요. 그럼 이쪽에서는 아무리 손실이 많이 나도 얼마 난다고요?
100만 원이 나요. 그런데 이쪽에서는요, 100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100배가.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1억이 돼. 자, 이런 거래는 이제 스트레이들 거래라고 하는데 양매수라고 얘기해요. 양매수. 어떤 장이 만약에 또 이래보자고. 두 개를 샀는데 장이 막 급락을 해버리네? 그러면은요, 여기서 콜옵션 산 거는 올라가야 돈 버는데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100만 원? 날라가네? 그런데 풋옵션 산 거 100만 원이 떨어지는데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어떻게 돼요? 뭐 1억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수익이 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200만 원 투자했는데 한쪽을 날려버리더라도 다른 쪽에서 많은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익이 전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죠. 자,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신에 만약에 이 두 개를 샀는데 장이 꼼짝도 안 하고 흘러가. 꼼짝도 안 하고 흘러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거 100만 원도 날아가고. 왜? 빨리 안 올라갔으니까. 요거 100만 원도 날아가고. 두 개 다 날아가죠? 그렇죠? 이게 바로요. 예전에 개인들이요. 장이 거만거만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양매수를 엄청 했단 말이죠.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사고 막 양쪽으로 확 들어오니까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장을 꼼짝도 안 움직이고 꼼짝도 못하게 딱 잡아놔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만기까지 끌고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개인들만 다 죽어나가는. 어떤 투자가 가능하냐면 옵션이라는 거는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구나.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고요. 결국 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지만 여튼 계속 말씀해 드립니다. 콜옵션은 어떻게 올라가는데 배팅, 그리고 풋옵션은 떨어지는데 배팅. 만약에 이거 한번 보자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뭐 1억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장이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만약에 1억이면 장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팔면 됩니다. 팔면 1억이 그대로 남죠.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번 보자고요. 외국인들이 300조를 가지고 있어요. 300조 이상을 가지고 있죠. 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팔면 되겠네. 300조 하루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선물이라는 놈을 매도를 하면, 역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져도 주가가 떨어진 데에 대한 보상을 선물해서, 매도라는 것은 내가 떨어지는데 맞췄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안 팔고도 항상 얼마를 만들 수 있다? 1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1억을 만들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 선물 계좌도 열어야 되지, 선물은 또 한 개하기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제 이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어떤 방법으로 썼냐면, 주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주식을 팔까? 팔아도 돼요. 근데 안 팔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 시장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에 처하잖아요. 위험에 처하니까, 요 위험을 어떻게 제거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아까 우리 옵션 투자를 할 때, 어떤 거를 하면 떨어지는데 배팅하는 게 있었다. 뭐였죠? 떨어지는데 배팅하는 거? 풋옵션을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매수를 하냐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한 500만원? 500만원만 매수를 한다. 만약에 이렇게 보자고요. 장이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주식은 그대로 1억 그대로 가만히 있죠. 얼마나 손해봐요? 500만원 손해보겠죠. 이건 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만약에 올라갔어요. 그럼 이거 떨어지는데 배팅했으니까 또 얼마 손해봐요? 또 500만원 손해보네? 그렇죠? 그런데 주식에서 1억치 사놨으니까 시장이 올라갔으면 여기서 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500만원을 메꿀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보자고요. 만약에 시장에 급락이 들어왔어요. 이 급락이 한 10% 들어왔다. 그러면 1억이 얼마가 돼? 9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급락이 들어오면 이 500만원이요. 5천만원이 돼버립니다. 5천만원.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까 선물을 가지고 할 때는 항상 본전 체계를 만들 수 있지만
옵션 가지고 했을 때는 약간의 손실은 볼 수가 있지만 재수가 좋으면 이래라고 봐야 되겠죠. 운이 좋으면 또 내가 예측한 게 맞으면 이렇게 급격한 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옵션 투자의 장점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1억 정도 금액이 넘어가시는 분들 있죠. 1억 정도 넘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어떤 거 요런 돈으로 하는 거 퇴직금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퇴직금 요거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힘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돈이거든요. 사실은요. 젊어서 돈이 필요할 것 같죠? 아닙니다. 나이가 연세가 들시면 들수록 더 필요한 게 돈이에요. 저는 그걸 예전에 몰랐거든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필요한 게 사실은 돈이에요. 그런데 퇴직금 다 날려먹고 나면은 정말 그간의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런 소중한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주식 위험한 종목 아예 안 하는 게 좋고, 그럼 만약에 위험한 종목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까지 배운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안 되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서울경제TV 보시면서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여튼요, 이런 방법이 있었네. 주식 1억걸 풋옵션을 매수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걸 무슨 거래라고 하냐면 이 해지 거래라 그래. 해지 거래. 그러면 기왕 해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요거 이야기 한번 할게요. 그럼 이런 투자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예요. 굉장히 위험한 투자예요. 주식만 난 이렇게 그냥 몰빵 치는 게 위험해요. 주식에다가 풋옵션을 조금씩 샀다가 팔았다 하는 게 위험해요. 주식만 하는 게 훨씬 위험하죠. 여기 훨씬 안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해지 거래라는 것은 원래 굉장한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게 해지인데, 여러분들 해지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조지 소로스의 해지 펀드. 해지 펀드가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까? 투기 펀드라고 얘기해요. 해지 펀드 하면 뭔가 안 좋은 이야기야.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해지 펀드는요, 굉장히 안정성을 추구를 하거든요. 안전하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안전한 거야. 안전한 데만 투자하니까 우리 펀드가 만약에 100억짜리 펀드야. 우리는 안전한 데만 하니까 요거 가지고 1조를 사버려요. 자기가 안전한 데만 투자하기 때문에 굉장히 레버리지를 키워가지고 100억 가지고 1조씩. 근데 요거는 좀 살짝 뻥이고 얼마 정도 나면 1000억 정도. 한 10배수 정도의 해지를 레버리지를 키워가지고 배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장기 투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100억짜리를 1000억씩 사고 팔아버리면 장기 투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들이 맨날 투기적인 매매만 하는 거예요. 실상은 이런 구조로 하지만 사실은 레버리지 때문에 투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 해지펀드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나라 해지펀드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아직까지 지난 MB 정부가 이런 것들 다 규제에 엄청나게 매겨놔가지고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못하게 해놨어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한번 보자고요. 시장의 교란의 방법을 한번 보자. 외국인들이 자, 우리 이걸 응용을 해봅시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콜옵션을 계속 산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조만간 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계속 사요. 콜옵션을 계속 사면 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콜옵션 샀다. 어떻게? 빨리 팡 하고 올라갈 것이다. 그죠? 빵 하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할 것이고, 만약에 풋옵션을 계속 사요. 그러면 시장이 빨리 어떻게 해요? 빨리 떨어지는. 즉, 시장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충격이 빵 하고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이 외국인들의 동향인데요. 제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외국인들의 풋옵션 계약이요. 어떻습니까? 8,500계약, 4,000계약, 6,000계약, 그리고 13,000계약이라는 계약도 뻥 하고 들어오죠. 풋옵션을 굉장히 많이 샀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이 외국인들은 어떻게 설계를 한다? 빨리 순간적으로 빵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에 이미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다시 화면으로 가서요. 왼쪽으로 가니까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콜옵션 계약이거든요. 콜옵션 계약 사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사고 있네. 얘들은 자, 지금 콜옵션 계약도 사고 있었고 풋옵션 계약도 사고 있었다. 그러면 얘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조만간 위로 빵 뜨든지 아니면 빵 하고 떨어진다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쫙 벌어지는 지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원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시장이 주도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느 방향이든지 얘들이 주도를 합니다. 좋은 내용이 나오면 확 선물을 사버려요. 선물을 사버리면 선물을 매수를 확 해버리면 지수가 어떻게 되죠? 지수가 빵 올라가면 이쪽에서 콜에서 빵 터지게 돼 있죠. 그리고 시장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선물을 와장창 팔아버립니다. 조금씩 파는 게 아니라 와장창 팔아버리면 지수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죠. 그럼 요거로 날아가더라도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대박이 나는 구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하나 가르쳐 드렸네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서 어느 한 날 외국인들이 계속 콜옵션 쪽이 쭉 들어오면 조만간에 얘들이 만약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빵 하고 땡기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풋옵션 쪽이 쭉 매수가 들어오면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빵 하고 때릴 것이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콜옵션을 계속 모았는데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냥 요거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뉴스가 아니고 자꾸 나쁜 뉴스만 나와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요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되죠. 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은요, 자, 콜옵션 계약과 풋옵션 계약을 쭉 같이 들어오다가 이날 보시면은요, 풋옵션 계약에서 9,000 계약을 때려버립니다. 매수했던 계약에서 9,000 계약을 매도하는 거 나오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도 콜옵션을 샀잖아요. 요거는 이제 손절하는 거죠. 그래, 버린다. 그러고 나서요, 잘 보시면은요, 여기서 선물이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 매도가 나옵니다. 와장창 매도. 그러면서 지수가 떨어지죠. 결국 보면은 콜옵션 사는 척, 풋옵션 파는 척 해놓고, 자, 여기 다시 한번요. 이런 트릭을 쓴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풋옵션을 이만큼 사놓고 동시에 콜옵션도 샀거든요. 그러면 이미 시장은 어느 방향이든지 방향성이 빵 나온다는 소리인데 9,000 계약을 딱 때리니까 요거 봐라. 이러면 얘들 손절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7,000 계약을 사버려요. 그리고 여기도 어때요? 4,000 계약을 사버리죠. 이러면 양쪽으로 전부 다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죠. 가면 올라가든 떨어지든 한쪽에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서 왼쪽으로 딱 보세요. 왼쪽으로 보면 어떻게 났습니까? 만 계약씩 이렇게. 여기 앞에서 보면 4,000 선물이 4,000계약, 5,000계약, 4,000계약 이리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투기적인 선물 거래가 들어오면서 양매수.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조금씩 살짝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와장창 움직이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샀던 거를 단 이틀 만에 또 21,000계약을 와장창 때려버리죠. 이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 외국인들이 옵션에서 양쪽에 매수가 들어오면 시장이 어떻게 된다? 시장이 빵 치고 올라가든지 빵 하고 떨어지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러면 계속 모아가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요 시장이 그만한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9,000 계약 정도 들어오죠. 그런데 풋옵션 쪽에는 지금 매도만 들어오고 매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콜옵션을 사고 있다.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본다? 올라갈 거라고 본다고요. 그런데 보시면 다시 2,000 계약 매도, 4,000 계약 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외국인들의 방향은요, 아직까지 방향성을 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들의 선물에 이러한 투자를 할 때는요,
옵션과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할 때는요, 이 옵션, 외국인들의 옵션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을 어떻게 할 것이고, 현물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근데 요즘에는요, 자, 관계도가, 이런 관계도가 있어요. 원래는요, 주식하고요, 선물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장세가 있고요. 그래서 주식하는 놈이나 선물하는 놈이나 똑같은 그냥 외국인이 있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요 완전히 단절될 때가 있어요. 주식하는 외국인은 뭐 딴 놈이고 선물하는 외국인도 딴 놈이야. 이렇게 단절되어 있을 때가 있고 같이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단절이. 그래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아까 어떤 거 산다 그랬어요? 코스닥이나 사고 중소형주 사고 이렇거든요. 이쪽으로. 왜 이쪽으로 사느냐? 대형주 사려고 하니까 다른 쪽 선물 외국인들이 하도 대형주 시장을 가지고 장난을 쳐버리니까 중소형주를 사는 것이죠. 단절이 되어 있을 때는 선물은 누구하고 결합이 된다? 옵션하고 결합이 된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제 마치겠는데요. 자, 통상의 경우를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콜옵션 매수가 지속 증가 또는 큰 폭 증가가 될 때는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수를 지속적으로 또는 큰 폭으로 증가된다면 시장에 순간 급등 가능성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콜옵션 매수가 지속 증가 또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요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순간 급등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풋옵션 매수가 지속되면 시장에 순간 급락 가능성이 있다. 순간 급락 가능성이 있다. 요거 외워두시고. 그러면 얘들이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사는 이런 거래가 나오면 어떤 상황이 난다고요? 급격히 시장이 올라가든가 떨어지든가 양쪽으로 다 승부를 걸어두고 있다. 반면에 콜옵션도 지맘대로 풋옵션도 지맘대로의 흐름이라면 당분간 충격은 없다. 급등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야, 옵션 왜 이야기했나 이때까지 구조를 왜 이야기했냐면 결론을 요거를 갖다가 써먹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콜옵션 매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지 또는 풋옵션 매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지 아니면 동시에 증가되고 있는지 아니면 동시에 지맘대로 또는 감소되고 있는지 따라서 이런 판을 여러분들이 드디어 짤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 옵션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요 정말 힘든 학생들도 힘들어하고요. 증권사 계신 분도 힘들어했는데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해 안 되시면 꼭 한번 더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네요. 자, 0116, 끝번호 분께서 주셨습니다. 광동제약 매매 전략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광동제약 8,000원이고요. 8,000원이고요. 비중은 42%요. 42%. 자, 8,000원이, 이번 8,000원이냐, 그 앞에 8,000원이냐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요, 광동제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우리, 원래는 우황청심원 이런 거 했는데 한 방에 그냥 일어났습니다. 회사가. 그죠? 무엇을 해요? 비타500. 이거 한 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헛개수도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무엇을 갖다가 가져왔습니까? 제주 삼다수로 가져왔어요.
제주 삼다수 매출이요, 이제 비타500 넘었습니다. 야,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런 음료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이 임상, 비만 치료제의 임상까지도 지금 일상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신약도 개발하고 있는 관계. 그러면 미래 동력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제약주나 바이오주, 특히 제약주들 굉장히 잘 가잖아요. 도대체 왜 잘 갈까? 간단합니다. 약 먹고 달리는데 뭐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전형적으로, 너무 잘 가고 있다. 근데 이런 제약주들이 전부 다 버블이냐? 아니에요. 매출액이나 또 굉장히 잘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광동제약이, 자, 이러한 음료 사업 부분 굉장히 안정적인데, 이걸 잘 써야 돼요. 웅진 같은 경우에는 아침 햇살 한 방 가지고 회사가 일어났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같은,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광동제약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희박할 것 같아요. 이 창업자가, 마인드가 굉장히 좀, 탄탄하고 안정적인 부분은 좋아하죠. 그래서 이 광동제약의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이 매출액인데 최근 들어 13년 들어서 매출액이 어때요? 어우, 갑자기 비상을 하네. 이야, 역시 힘 빵빵. 이 비타500 먹은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영업이익도 돌아서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는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밸류 밴드를 통해서 이 광동제약을 지금 분석을 해보면은요,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받고 있죠. 이 자리를 한번 보세요. 어떤 자리입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자리죠. 그런데 이 밴드의 흐름이 우상향이죠? 우상향이니까 이거 뚫고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가요. 조정이 나온다면 뭐 7,500원 선까지 살짝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냥 계속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요. 광동제약 지금 가지고 계신 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AP 시스템. AP 시스템. 예, 9,840원에 20% 매수했습니다. 9,840원에 20%요. 예, 사고마자 얘네 따라서 자꾸 빠지네. 그래서 예. 좀 전화드렸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고요. 네. 그래서 뭐 20%니까 비중은 많지 않네요. 예. 예, 상담 잘 해드릴 테니까요. 자, 수학에 네. 내려놓으시고 잘 들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시청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AP 시스템. 야, AP 시스템 하면 대표적인 OLED 수혜주잖아요. 그럼 지금 올해 가만히 보면, 올해의 화두가 뭐예요? 웨어러블 전부 다 디바이스잖아요. 여기 팔뚝에 찬다든지, 뭐, 갤럭시 기어, 구글 글래스 이런 것도 전부 다 웨어러블이거든요. 그 생각나네요. 중학교 1학년 때요, 우리 친구가, 준재벌의 아들이, 손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소풍을 갔대. 옷을 입고 왔는데 옷에 스피커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마이를 꼽으면 여기서 쿵짝쿵짝. 이게 바로 웨어러블의 시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요, 이 올해의 화두의 기업이고, 삼성의 이 OLED 적극적인 투자에서 수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믿고 있었는데 절대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중소형 기업은요, 어디 한 발조가 나온다는 기대감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먹거리가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고 나서요, 그때부터 가져가는 게 원래는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나서 사도 늦지 않는데, 조금 좀 서둘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내용은 좋아요. 근데 다만, 수급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좀 지리한 흐름이다. 그렇지만 가격은 지금 가격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역시, 이거 한번 볼게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살짝 지금, 12년 말에 조정을 받았다가 13년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 살짝 내리막이죠. 그렇지만 이 초록색과 노란색 이익 측면은 계속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제거를 하면 돼요. 어떤 거? 지금 외국인하고 팔고 있죠. 자, 보시면 기관이 팔고 있는데요. 이 기관의 매도세만 중단이 되고 매수로 전환되면 언제든지 튀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밸류 밴드를 보니까 어느 자리에 와 있어요? 기분 좋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 자리가 아니라 매수 자리네요. 그죠? 아주 매수하기 좋은. 그리고 역시 이 밴드도 우상향이죠. 우상향의 최하단까지 왔다.
밑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안전매수 영역입니다. 안전매수. 그러니까 이거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사도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계속 보유하셨다가 나중에 실적으로 연결되는까지 확인하고요. 이익 보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요. 얼마 매도가 하기 전에 일단 사신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선창산업이요. 선창산업요. 예, 매수가가 7,000원이고요. 네, 예, 7,000원이요. 비중이 30%입니다. 7,000원에 비중이 30%예요. 예, 예. 네. 선창산업 자산주 개념은, 자산주 원래 좋아하세요? 제가 지금 이걸 산 게요. 네. 그 저평가 자산주고 PBR이 0.27 정도밖에 안 되고. 예, 예, 예. 기관이 이제 한 1년 전부터 꾸준하게 매도 없이 매수세를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3분기가 좀 좋게 나왔고요, 2분기보다. 네. 그 작년에 비해서도 이제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네. 조금 더 사볼까. 지금 조금 이렇게 제가 봐서는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이 대칭 삼각형은 스름한 것 같고요. 아이고, 삼각수름까지. 예, 그리고 네. 정배열도 좀 된 것 같아서. 정배열까지요. 예. 예, 그래서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초기 단계가 아닐까 네. 싶은데, 그래서 예, 좀 더 사보는 게 어떨까 하고 지금 고민입니다. 예. 아이고, 뭐, 답을 다 하셨네요. 예, 아주 잘하십니다. 자, 전화 내려놓으시고 제가 보는 시각으로 덧붙여 드릴 테니까요. 그대로 네.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어려운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삼각수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배열,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종목 선택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상담하면서 한 가지 이제 말씀해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저평가를 내세워가지고 PBR이 0.28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중요한 팁, 이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제가 먹고 사는 비결인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PBR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고, 과거 10년 동안 이 회사는 PBR이 몇에서 몇 가지 움직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0.28이 낮은 게 아니라 10년 동안 0.28, 0.2, 0.4 어느 밴드에서 움직였느냐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선창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자산적 측면이 좀 강하죠. 그리고 지금 하판이나 이런 쪽에 보드 쪽에서는요, 지금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실이 아직 많이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차후차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이 이머징 마켓의 경기 회복되면 선창산업 같은 기업은 굉장히 이익이 급속도로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익적인 측면에서의 그러면 보시면은요. 지금 매출은 점진적으로 좀 안정성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회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회복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선창산업 계속 보유하십시오. 전혀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냐면 조정 타이밍이 왔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 타이밍이 올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밴드가 수평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과연 이번 4분기 실적이 위로 당겨줄 수 있느냐, 이 정도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전화 연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장 공략주 드디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오늘 추천주는요, 저하고 강원랜드 한번 가실까요? 카지노 한번 땡길까요? 이겁니다. 예.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그가 이제 파라다이스나 GKL. GKL은 저희 승부조였는데 끝도 없이 잘 가고 있죠. 근데 강원랜드 지금 이제부터는 강원랜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기기들을 상당히 좋은 걸 많이 가져왔어요. 여기 이 부분들이 좀 이익을 좀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많고요. 재밌거든요. 게임도 뭐 도박이든 뭐든 재밌어야 할 거 아닙니까? 상당히 재밌는 거 많이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특히 하우스 승률이 높은 슬롯 머신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매출 증가와 수익성을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강원랜드가요, 이 카지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새로운 이 부수입 또는 성장 동력으로요, 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테마, 철도 관광 사업도 전부 다 연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지노 객장도 확장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흐름이다. 특히나 지금 뭐가 남아있죠? 중국의 춘제, 설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밸류에이션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지금 보시면 매출액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13년 말, 즉 작년 말에 우상향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죠. 밑에 보시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 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턴 됐네! 아하, 이런 타이밍, 이런 V차트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뭐 21세는 필요 없다. 그냥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올라갈 수 있다. 보겠고요. 그래서 이 밸류밴드 차트를 다시 적용시켜 보면은요, 이미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여기 있었죠. 뭐 26,000원 가격. 이 가격에 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때는 밸류밴드 차트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 샀지만은 지금은 우상향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이 중심 가격이 있죠. 노란색 중심 가격을 턴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 빨간색을 넘어서 각도 있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요, 매매 전략 세우겠습니다. 매수 가격 32,700원, 32,700원이면 매수 영역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것이고요. 1차 목표는 일단 36,000원 보겠습니다. 아까 빨간색. 물론 4분기 실적 나오고 나면 이 목표가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의 이 밴드는요, 36,000원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36,000원에 매도하면 되겠습니다. 손절매 가격은요, 3만원 선으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저 남원우 멘토가 직접 진행하는 세미나 있는 거 아시죠? 2시부터.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상한가 빵빵빵 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